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불타는 금요일을 화끈하게 책임지는 쌍교와 망치 부인의 불타는 토크쇼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정치적 우라병에 걸린 일종의 합병을 걸린 국민들을 책임지는 국민의사지, 국민의사. 마음의 의사. 그리고 국민 삼촌 이쌍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 부인이 매주 금요일 밤 8시 30분 외도하러 나옵니다. 외간 남자 이쌍규와 함께 벌이고 있는 불타는 토크쇼에 출연한 망치 부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잠시 공고 말씀드리고 본격적으로 불타는 토크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쌍규와 망치 부인의 불타는 토크쇼는 시민의 후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후원자는 지난주보다 27명이 늘어난 총 1,180명입니다. 많이 늘었어. 우리가 계속하면 계속. 2,000명이 되면 김태일 대표님이 우리 협상권이 이제 주어지지. 협상권이 그렇지. 주어진다. 우리도 노동조합을 둘이가 결성해서 이 위원장은 또 그때 또 흑심 품지 마라. 내가 이 위원장이라고 오빠가 해.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잖아. 대신 오빠가 잘 따야 돼. 그러면서 괜히 그렇지. 오빠만 10,000원 더 받고 막 그런 거 없어. 나는 신이. 신이. 의리 해봐, 의리. 그거 잘 안 돼, 씨, 경상도. 남편 보고 그 의리하면 잘 되나? 우리 신랑은 내가 연습을 20년을 시켰기 때문에. 신이. 의리. 자, 하여튼 2,000명까지 좀 달려야 돼요. 자, 여러분. 네. 자, 후원에 2,000명 널리 좀 알려주세요. 네. 그리고 팩트TV의 모든 방송은 유튜브로 구독이 가능합니다. 현재 우리 방송 유튜브 구독자 수는 12,900명입니다. 만 명이 넘었어. 여기서 조금만 그 후원을 땡겨주면 될 건데, 그죠? 구독자가 12,000명인데 그 시청자는 아주까지 후원에는 좀 작구만. 이렇게 이 비례가 잘 안 돼. 쫙 우리가 올려줘야 돼. 이렇게 쫙 올려줘야 되는 우리가. 그게 이제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예. 유튜브는 이제 광고비를.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팩트가 아무래도 이렇게 좀 여기 융성을 없지. 해야 이게 없지. 융성을 해야 이게 우리가 없는- 살아남는데 예.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팩트 TV를 시청하실 때 절대 광고를 스킵하시면 안 된답니다. 쉽게 이야기해. 쉽게 건너뛰기 하면 안 된다. 건너뛰기는 안 되고 건너뛰기 안 광고를 돼. 꼭 보셔야 팩트 TV의 재정적 후원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 또 이 김태일 대표님이 이걸 확 접고 싶다든가 이런 열망으로부터 그렇지.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치적 우울증을 방지해주는 그 치료제. 그렇지. 광고 돈 안 절대. 들어. 광고 네. 건너뛰지 이게 않는 게 돈 안 5초만 드는 참으면 돼. 길이야. 5초. 야, 우리 진짜 깔끔해. 네, 그렇지. 그 네. 다음에 후원에 가입하는 거. 오늘 팩트 오늘 우리 홈쇼핑 하는 것 같아. 그런 거 같아. 홈쇼핑. 오빠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자, 마감 임박입니다. 자, 2,000명까지 불과 자리 얼마 안 남았어요. 자, 마대 그래서, 중국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한국산. 본인은 이제 한 1,000원, 2,000원, 뭐 한 5,000원 이렇게 가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돈 좀 있는 친구 꼬셔가지고 네가 한턱 쏴라 이래가지고 오케이. 술값 아껴갖고 10,000원씩 딱 후원에 가입시키면 그것이 이제 또 이 김태일 대표님으로 하여금 팩트TV를 오래 유지하고 싶은 열망을 만드는 길이니까. 그러니까 팩트 사랑이 유튜브 사랑이 팩트 사랑 나라 사랑이 이거야.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 이 팩트가 살아남아야 아프리카에서 망치부인 혼자 이 시사방송 하다가 이제 맞아 죽는 일을 막을 수 있기 그렇지. 때문에 우리가, 이 팩트는 망치부인의 방패야. 그렇지, 방패. 예. 팩트가 사라지면 그 다음에 망치부인 잡으러 오기 때문에 알지? 내가 한번 잡혀가 봐서 아는데 느낌 더러워? 지금 방송은 개인 방송이 아니고 팩트 TV 언론사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유사 방송이 아니고 정확하게 등록이 돼 있어요. 우리가 인터넷에 그렇죠. 인터넷 언론사로 등록이 내가 되어 말 있기 조심하잖아요. 때문에. 그죠? 그래서 내가 합리적 의심. 들어오기 전에 계속 그렇지. 쌍욕하지만 들어온 다음에 욕 안 우리는 안 하잖아. 하잖아. 그럼 자, 그리고 팩트 TV 안드로이드 어플이 출시되었습니다. 생방송 뉴스 다시 보기 실시간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쉽게 청취가 가능합니다. 많이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뭐 돈 안 들 거예요. 무료. 무료. 자, 그 다음에 우리 네. 망치 부인 지금 재방송 가서 보고 있는 조금 감 떨어지시는 분들한테 가서 빨리 지금 재방송 가가지고 생방송 한다. 망치 부인이 다른 옷 입고 나왔다. 모르는 옷이다. 홍보하면서 빨리 데리고 들어와요. 근데 600명 이게 뭐야 지금. 그렇지. 쪽팔리지 우리가. 왜요? 근데 오늘 머리 헤어스타일이 망치 스님 같아. 망치 씨. 보통 헤어스타일이 이제 내가 머리를 이렇게 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스님이 방송하는 줄 알고 들어왔다. 그래서
제가 머리 이렇게 할 때 절대로 이렇게 그 회색 옷 안 입어요. 회색 옷 안 입어? 네, 회색 옷 입으면 큰일 납니다. 예. 내가 오늘 이제 왜 머리를 묶었냐 하면 지난번에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핀을 꼽았더니 불균형적인 거야. 그래서 방송 내내 핀을 꼽다가 오늘 싹 깨끗이 묶고 왔더니 아유 이게 근데 팩트니까 내가 이마가 더 하나만 넓어 물어보자. 보여. 이거는 꼭 솔직하게 대답해 줘야 되는데. 뭔데요? 개인 방송할 때 네. 머리 안 감지? 그냥 안 감지? 솔직하게. 어머 왜 이러세요? 어? 네, 이번 주만 내가 근데 사실은 내가 이제 월수금 목욕을 하려고 네. 그랬어. 근데 이제 부득이하게 화요일 날 목욕을 하는 바람에 네. 내가 수요일 목요일 그러니까 월수목을 못 한 거지. 내가 그래도 내 파트너잖아. 파트너. 나 오늘은 머리 감았어. 진짜 머리 감았어. 진짜 오빠 냄새 맡아봐. 내가 진짜. 내가 와 냄새를 맡아 내가. 오늘 했다니까. 그 한 번씩 들어갈 때 저 망치 부인이 좀 이게 패션이 좀 우리가 이제 또 이 진화해 가야 되는데. 예? 근데 너무나 예. 이렇게 예. 그 고급스러운 옷 예. 입고 막 깨끗이 하고 막 화장하고 그러면 못 알아. 기본은 돼야 될까? 이거 머리는 감아줘야 돼. 원래 이게 기본이야 오빠. 아, 참. 근데 머리는 근데 오늘 그 금요일에 맨날 감아요 내가. 신 PD님 머리 감았어요. 예. 머리 묶으면 안 감았다는 이거 유언비어 이거 누가 퍼뜨린 거야 이거 지금. 망치 스님 그러니까 망치 스님이 이 헤어스타일을 한 이집사하고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님 자, 아니에요? 스님 예, 아닙니다. 예. 자, 뭐 우리 한 주간에 그 박근혜 대통령 또 한 주간에 뭐 바쁘시고 이랬는데 그 기자회견 봤잖아. 그 보고 좀 정리를 한번 해줘야 되지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 오빠 하고 어때, 싶은 그래? 얘기. 할 말이 없어. 나는. 나는 할 말 많이 했습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소통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소통이 이 법률가적인 냄새가 뭐 재판 뭐 특검도 재판 결과 그 보고 해야 되겠다. 법과 원칙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 대법원 원장이든 대법원 원장을 뽑은 게 아니고 박근혜 대법원 원장이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인데 갈등이 생겼으면 갈등을 풀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대통령인데 갈등을 가지고 이게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 정치는 법과 원칙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 법과 원칙에 준해서 대화와 타협으로 유연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 근데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하기보다 네. 이게 우리가 법치국가잖아요. 네. 법치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법과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유리할 땐 지키고 불리할 때 안 지키는 거 그건 법치가 아니야. 아니지. 예. 어? 그러니까 뭐 이럴 때 했다 저럴 때 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네. 들었다 놨다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저는 그 이번에 기자회견을 보면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 뭐 이 특검에 대해서 아직 재판 중인 사안이니까 말하기에 부적절하다. 아니 그럼 후보 시절에 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죄가 없다는 둥 증거가 없다는 둥 네. 그런 소리는 왜 하셨는지. 근데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보니까 네. 남자들은 모르겠는데 여자들은 내가 40살 넘어가니까 네. 기억력이 자꾸 안 돼. 기억력이 너무 나빠지고 네. 내가 옛날에 한 말에 대해서 기억도 잘 못하고 그러면은 저 망치 네. 부인 내보다 2살 많네. 내가 38인데. 오빠 그러지 맙시다 우리 인간적으로. 아니 근데 네. 그게 내가 40살 넘어서 이러는데 네. 뭐 앞자리가 육자 되면 더 하겠지. 자기가 불과 몇 달 전에 불과 1년 전에 뭔 말했는지 잊어먹었나 보지. 그래도 그렇지 뭐 법과 원칙 뭐 원칙과 소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뭐 신뢰와 원칙. 내가 볼 때 불통의 원칙이야. 불통의 원칙. 불통이 곧 원칙이다. 나는 이 불통을 자랑스럽다고 할 때는 할 말 다 했어. 난 그 광주 사람들 참 너무 착한 것 같아. 아, 그런가? 응? 자랑스러운 불통 이런 말 듣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 보면 네. 아유 광주 다 죽었어. 그러니까 불통의 그 자랑스러운 불통의 복심이 나타난 거지 뭐 그날 보여준 건. 그 이제 여러 가지 뭐 메시지는 여러분들 다 인터넷이나 뭐 방송을 통해서 다 알려진 거고. 그렇죠. 예, 우리 방송 이런 얘기 했어요. 예. 그 우리가 개보다 못하구나. 왜? 이 박근혜 대통령의 기자회견 통해서 그래도 하나는 건졌잖아요. 네. 적어도 개들하고는 노는구나. 뭐 개 본다면서요. 개 두 네. 마리를 본다는 걸로 봐서 그래도 개하고는 소통하는구나. 저는 굉장히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안정감을 얻었어요. 네. 저렇게 계속 혼자 있으면 어떡하나. 사실 그렇잖아요. 사람이 계속 혼자 있고 앞뒤가 막힌 사람이 생각도 제대로 못하는데 계속 혼자 있다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르잖아요. 인터넷도 한다고 그러잖아. 인터넷 댓글을 유심하게 아니 뭐 읽는다. 인터넷 댓글을 일배만 몰아보지. 그러니까 이제 좀 정상적인 사람들과 소통이 좀 안 되는데 적어도 그 개 두 마리가 그래도 국가에 애국을 하고 있다. 더 나빠지지 않도록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오빠. 아니지, 해도 되지. 해도 돼? 여기까지 근데 아마 괜찮아? 개 이름을 바꿔야 돼. 그때 이제 소통개, 불통개 이렇게 해갖고 소통개. 아니야, 불이하고 통이야. 불개, 통개. 불이하고 통이. 응. 불이하고 통이 동시에 불통아 이렇게 부르는 거지. 불통아! 하면서 이리 와, 불통아 이렇게 해야 되나? 예? 자, 그러면은 누가 이야기해도 개에게 훈장을 지급해야 돼. 애국견이야, 애국견. 애국견. 예. 애국견입니다. 제발 그래서- 좀 나빠지지 않았으면. 근데 여태 기자회견에 요새 이 정치권에서 개헌 하잖아.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여기서 개헌을 안 하겠다. 개헌이 필요 없다. 지금 경제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개헌은 국론 분열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도 나는 그 부분도 나는 자기가 대통령 공약할 때 예. 개헌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가? 내 기억에는 어. 아니 그 저기 개고생이다. 그 계획이 지나갔어 지금. 응? 여러분 집중. 예. 예. 아니 본인이 작년에 대선 때 뭐 예. 개헌의 필요성 얘기했던 걸로 난 기억이 분권적 나는데. 대통령 이야기를 했지. 분권적 그러면서 대통령. 그러니까는 공약 때 한 얘기를 다 까먹은 모양이야 보니까. 치매 현상인가? 그렇지는 않을 건데 요즘 대통령이 50대에도 치매가 온다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 저기 자신이 옛날에는 개헌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다가 갑자기 또 뭐 블랙홀이다. 그래서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이게 등장인물이 뭐 이재호 선수 나타나가지고 블랙홀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 그 다음에 또 김무성, 서청원이 막 그 출연을 해가지고 막 자기네들끼리 막 논쟁을 하는. 감히 막 박근혜에게 맞서는가 김무성 막 이런. 내가 볼 땐 요거는 쇼 아닌가. 간복이 일종의 간복이 딱 던져놓고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한가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는 개헌을 원하지 않는다. 박근혜 불통령은 개헌을 원하지 않는다는 딱 이미지 작업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김무성, 이재호 막 서청원이 막 강호의 세 명이 삐리삐리비 막 이러면서 지네들이 분위기 잡아서 어쩔 수 없이 개헌을 요청했다 뭐 이렇게 밑밥 깔아놓고 일단 이제 2월 달은 이제 김연아 보면서 지나가고 그리고 이제 3월 달 들어서 가지고 이제 독수리 훈련인지 뭔지 하면서 이제 전쟁 분위기를 이제 막 만들어서 3, 4월 딱 넘기고 이제 4월 말 5월 정도 되면 이제 그 통진당 이석기 재판 뭐 이런 것도 이제 그걸로 또 분위기 띄워서 6월 지방선거 말아먹고 이제 월드컵 한참 한 다음에 국민이 어리버리할 때 그 이제 지방선거에서 압승한 그 베이스를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계속 해먹겠다. 뭐 이런 유사 헌법을 만들지 않겠나. 유사 헌법. 그렇죠. 예. 그러면 안 된다라는. 유신 헌법도 아니고 유사 헌법. 그렇죠. 근해 헌법인가? 근해 헌법 만드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유사 근데 이거는 그 망치 부인의 예상입니다. 예상. 그러니까 예상 아니고 그러면 안 된다. 자, 하지 마라. 미리 경고하는 그렇지, 거지.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다 하면 이거지. 안 된다. 그렇게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천하의 깔때기 망치 부인이 알고 있다는 거지. 그렇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이걸 돼. 이제 우리가 그럴 가능성도 있으니까 우리도 알고 있으니까. 근데 참 우리가 내가 옛날에 응사의 남편이 칠봉일 거다. 근데 그 예언이 빗나갔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번 예언도 빗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예. 쓰레기잖아. 그러니까 쓰레기였더라고. 근데 그때는 좀 떨어져. 근데 뭐 드라마는 뭐 맞출 수도 있고 안 근데 맞출지.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칠봉이가 됐어. 근데 이 경상도 여자 입장에서 내가 지금 딸이 있잖아. 나는 내가 만약에 할 것 같으면은 칠봉이지. 그렇지. 쓰레기는 뭐 어서 해도 안 돼. 이 경상도 아들은 기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이래 뭐 저녁에 이제 좀 친해지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 좀 지나면은 뭐 집에 들어갔고 아는 자자 이거 빼면 못하는데 뭐 밥 묻나? 밥 묻나? 자자. 밥 묻나 물어보는 것도 그거 굉장히 섬세한 남편이라고 하더라고. 보통 없어. 그냥 자자 아는 하고 그냥 그렇지. 차푼다니까. 예.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이 여자든 남자든 좋은 남자를 만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아니 그러니까 중간에 쓰레기하고 뽀뽀씨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 아니 근데 요즘에 드라마들이 무슨 뽀뽀씨는 없으면 드라마가 안 돼. 근데 우리 딸하고 드라마 보는데 정말 교육적으로 너무 안 좋아. 그렇지. 애 다 알아 요새. 애들 다 아는데 뭐. 그 우리 딸이 근데 이거 19금 농담이라 여기 저 팩트구나. 나 우리 방송인 줄 알았어. 예.
망치면 방송합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어디서 2시. 지금 깔끔하게 까고 있어. 아직 그거. 망치면 방송 안 하냐고 그래서. 그 해요, 망치 부인, 해. 망치 부인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 금요일? 오전까지. 오전까지가? 아니 금요일 낮 2시부터 5시까지. 낮 2시부터 몇 시까지? 5시까지. 5시까지. 여러분 시청해 줘야 됩니다. 망치 부인을 그리고 지켜낼 수 있는 정치적 경호 방송 팩트 TV도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네? 예, 망치 네. 부인의 방패 방송이죠. 방패 경호. 발이 그러니까 나오네. 제가 경호실장이잖아요. 그렇죠. 망치 부인 경호실장. 이래서 예. 함부로 망치 부인한테 대들다가 맞습니다. 우리는 그 애국 보수가 아니고 애국 진보입니다. 그렇죠. 그죠? 최근에 나는 절대 고기 같은 거 먹을 때 뭐 나도 세상 살 때 빚도 있고 이런데 쌩까지는 않아. 내가 이제 여러분 오세가 있죠. 우리가 유명하신 변희재 선생님. 변희재 선생님께서 고기를 엄청 드시고 그리고 중간에 이 경상도 말로 이렇게 딱 삥을 딱 치려고 하다 들킨 거예요. 나는 다른 거는 뭐예요. 고기 많이 먹고 뭐 행사할 수 있습니다. 뭐 애국 어버이연합도 고기 못 먹으라는 법도 없으니까. 근데 나는 이게 되게 악질적인 이유가 돈을 300만 원 늦게 줄 수도 있어요. 세상에 형편이 되면은 좀 늦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착각을 하고 자기가 언론사의 대표인데 자기가 1,000만 원 줬으면 됐지. 이걸 트위터에 가감하게 이 전화 통화든 뭐든 걸 하면서 이 갑질 행위를 했다는 것이 나는 이 사태의 핵심인 것 같아. 고기를 많이 먹고 뭐 적게 먹고 안 죽을 이런 걸 떠나서 자기가 조금 떴으니까 내가 1,300만 원인데 1,000만 원 주면은 된 거 아니냐. 그리고 내 트위터하고 이런 거 좀 날려줄게. 뚱치자. 이렇게 하는 이 전형적인 갑질. 이거가 내가 핵심인 것 같아요. 이 변희재 종북식당의 이거 핵심은. 아빠 종북이 뭔가요? 그만해. 노래도 못하면서 이제. 아들아 밥값을 깎아달라 그랬는데 안 깎아주면 종북이란 딱지가 묻는단다. 그래서 이거는 오늘 돈을 입금했는지 우리 모르겠어. 우리 방송에서 시청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뭐라고 그러는데 변리바바 그렇게 하다 잘못하면 또 변희재 또 네가 뭐 사람 이름 얘기했나? 변리바바 600인데 고기도 열려라 참고 그냥 안 열렸죠 이런 얘기. 저는 변희재 대표라고 정확히 불러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사람 몰라요. 선생님. 그렇죠. 아니 밥 먹고 돈 안 내는 사람들은 그냥 변리바바라고 부른다 뭐 이런 전설이 있다는 그리고 거지. 문제는 이게 우리나라 사람은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 그렇죠. 예? 아니 밥값 안 깎아줬다고 그 참 종북이 그게 근데요.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사실 돈 1,000만 원을 낼 정도면 돈 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어이씨, 처음에 아니, 초청에는 그러니까. 600명으로 치면 별로 안 되지. 이게 내 말은 2인분 1,000만 원을 밥값 낼 정도면 돈 좀 있는 거 아니야. 굳었겠지. 근데 뭐. 그런 사람이 300만 원 가지고 그랬다. 그게 좀 이해가 안 돼. 혹시 누가 밥 사 먹여라 이러면서 1,000만 원을 인마이 아니 포켓. 이러면 안 돼 이제. 인마이 포켓 할. 아니 인마이 포켓은 아니고 할수 있는. 누가 그러니까 좀 치사하게 600명 불러 먹는데 이제 1,000만 원만 준 거 아닐까. 그 돈을 현실적으로 못 마련하니까 이런 추잡한 일이 옛날에 내가 아는 기자 얘기예요. 이게 뭐 변리바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아는 기자 얘기야.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에 기자들이 기자를 비롯해 뭐 기자라든가 요즘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파워블로거들 이런 사람들이 그 밥값 안 내고 다니고 뭐 이런 거. 예,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버릇을 거기 가서 한 건지 아니면 누가 밥값을 1,000만 원만 지원한 건지 저는 도리어 이 부분은 좀 의혹이 남는 게 아닐까. 그래서 뭐 고깃값 300만 원 뭐 입금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근데 그 변희재 대표 트위터에 입금한 입금표를 좀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거 올려주고 그 300만 원 있는 거는 계산을 하고. 근데 그런 얘기도 있던데 뭐 무슨 입금을 했다 이랬는데 뭐 입금은 하겠다고는 하겠다고만 그랬지 한 거 아니죠? 그건 모르지 나도. 의사를 표명해서 입금했겠지. 그리고 조금 있으면 트위터에 뭐 올라왔겠지 입금표가. 예, 우리 시청자들이 하는 말. 예.
돼지고기가 종북이었다. 아 맞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군요. 맞네. 예, 돼지고기가 빨갛잖아. 아예 돼지고기가 종북살이에요. 종북살. 그러니까 이 돼지고기가 국내산이 종북이었네. 아니고 종북살이에요. 이거는 돼지고기의 개인적인 탈로 보여져. 내가 생각할 때는 어. 종북산 돼지고기. 북한산 돼지고기 아니냐. 이 종북산이 북한산이 아니고 종북산. 예?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저 식당에 있는 저 아들분이 되게 그래도 똑똑해. 우리 아버지는 근처에 이 정치의 정자에도 가신 분이 아니고 그냥 자영업자다. 그리고 자영업자가 서비스는 그것도 내가 그 페이스북에 봤거든. 서비스가 이 불편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100배 사죄한다. 근데 우리 아버지는 종북 근처에도 가지도 않았고 이 종북주의자들하고 친하지도 않고 그래서 솔직하게 이런 거 가지고 돈을 요구했다가 종북 식당이라 이건 논리가 진짜 구차하잖아. 예? 나 부끄러워서 사실은 예. 입에 담고 싶지도 않아. 그러면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온다니까 종북 식당 나오고 종북 호텔 나오고 뭐 무조건 다 아니 그러니까 종북이야. 말이에요. 밥값 안 깎아주면 종북이다. 호텔 그럼 또 지하철 또 깎아 놀락하는 거 아닌가? 지하철 택시비 안 깎아주면 종북 택시. 종북 택시. 막 호텔 가서 놓고 막 돈 안 내고 종북 호텔. 근데 그러면은, 사실 이제 그 인양반의 그 종북 식당도 웃겼지만 난 이거보다 더 웃긴 게 우리 방송할 때 그 왜 연모 씨 있잖아요. 응? 저 교과서 논쟁하면서 저 손석희 선수가 손석희 선수 사장님이라 좀 불러줘야지 그래도. 몰라요. 네, 손석희 선수가 그 국정교과서라는 선진국이 어디 있나요? 그랬더니 베트남, 러시아. 필리핀, 러시아, 북한. 난 정말 저는요. 제가 이게 태어나서 46년 살아오면서 그 북한을 선진국으로 그것도 이 여당 의원의 입에서 북한이 선진국이다! 라는 발언이 나올 거라는 건 한 번도 상상해본 적이 그 소신 발언이지. 소신 발언. 새누리당에서 소신 발언. 정말 이건 소신 발언이자 그들의 내심이 아니었을까? 결국은 그게 그거 아니에요. 이제 북한이 국정교과서 하니까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 그래 놓고 종북이다. 밥값 안 깎아주면 종북이다. 그래 놓고 북한이 국정교과서 하니까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 북한이 선진국이다. 그래갖고 우리 방송국에서 그 뒤로 좀 마음에 안 들면 이런 연변 연병이 아니라 이런 연변 이라는 그 신조어가 나왔다는. 그래서 이게 교과서 논쟁을 보면은요, 저는 이제 제일 이게 답답한 것들이 이게 이념 논쟁이 아니거든 실제로. 그러니까 이념 논쟁이 되려면요 기술의 역사에 대한 이 사관의 문제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오늘 또 제가 칼럼을 팩트 TV 칼럼을 제가 돈 안 주는데 칼럼을 하나 써서 하도 열불이 나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대한민국의 교육부입니다. 이 대한민국 교육부거든. 그러면 대한민국의 교육부는 헌법 정신에 입각해서 교과서를 기술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뭐 나와 있냐면 헌법 전문에 여러 구절이 나오는데 3.15 우리가 3.1 운동부터 시작해서 유일한 법통이 임시 상해 정부에 있는 걸 법통으로 한다고 인정했는 거예요. 3.1 운동이 뭡니까 그러면? 그리고 임시 정부를 우리나라의 법통이라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독립운동을 했던 그 정부가 우리나라의 법통이라는 겁니다. 공식적인 정부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또 4.19 정신이 나와요. 4.19는 뭡니까? 3.15 부정선거를 저항하고 비판해서 바꿔낸 전 국민적인 운동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난 다른 거는 논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친일의 문제하고 독재미화는 이거는 아닙니다. 만약에 오늘 그 교육부 장관이 지금 그 방향이 아니라 그러는데 진짜 이거를 이 정도로 가지고 채택 처리한 걸 가지고 특별 조사해 갖고 외압이다 그러면은 왜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상식적인 교과서를 안 보겠다는 것이 뭐가 외압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웃긴 게 그 외압이란 단어를요. 맨 처음에 원래 이제 교과서를 선정하는 건 학습권을 가진 교사가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맞지.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사와 학부모회가 주축이 돼서 교과서를 선정하는 건데
이번에 뭐 청송여고 같은 경우에도 오지도 않은 학부모 위원장이 예, 그렇지. 교학사가 적당하다고 했다라는 거짓말 회의록 같은 거 만들어서 하고 또 다른 학교에서는 실제로 교학사 교과서를 지정하도록 외압이 있었다. 이런 증언도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교육부에서 이 교과서 선정 과정에 외압 여부를 수사할 때는 교학사 교과서가 선정되는 과정에 외압을 수사를 했어야지 교학사가 선정된 뒤에 바꾸는 과정만 수사를 했고 그러면서 지금 당장 그 교사들이 실제로 외압을 받았다는 증언이 있는데 자기네들은 공식적으로 외압이 그 부분은 없었다라고 결론 내렸다. 이거는 한마디로 국가가 나서서 교학사 교과서로 자기네들이 외압을 했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낸 거잖아요. 구출하는 거지. 교학사를 구출해 주는 거지. 교학사를 구출하기에 나연 일본 구출하는 것도 아니고 교학사를 지금 구출하는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상품 사서 불량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A센터 맡기거나 환불하는 겁니다. 그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비상식적인 친일 그리고 독재를 미화한 불량 교과서를 안 쓰겠다는 것이 왜 종북입니까? 그게 이제 오늘 아침부터 얘네들이 이제 그러니까 어제부터인 것 같더라고요. 어제부터 얘네들이 계속 그러니까는 그저께 이 논리가 처음 나오는 것 같고 이제 어제부터 대대적으로 퍼뜨리는 게 교학사 교과서 읽어봤냐? 교학사 교과서에 뭐가 문제냐? 뭐가 친일이냐? 친일 표현은 없다. 이러면서 막 대대적으로 라디오 인터뷰 나오면서 교학사 괴담이란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옛날에 그 광우병 때 밀린 다음에 나중에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광우 뻥이었다. 광우 뻥이었다. 뭐가 뻥이야? 릴렉스? 네, 릴렉스. 그러면서 광우 뻥이었다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이게 우리가 다른 이슈 이명박의 그들의 사고치기 너무 많아갖고 4대 강인이 뭐니 싸우느라고 광우병 얘기 우리가 바빠서 못했더니 광우병도 광우뻥이었다 이랬잖아요. 그러더니만 뻑하면 괴담이래. 그러면서 철도 민영화 괴담. 괴담이란 말이 대통령 입에서도 나오지 않았어요? 네. 그죠? 철도 민영화도 괴담이다. 지금 철도 민영화 증거가 나온 게 얼만데? 릴렉스. 그러더니 그러더니 이번에도 교학사 교과서 괴담 이런 말로 실제로 교과서 읽어봤냐 뭐 이따위 논리를 지금 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찾아봤잖아. 자료 다 찾아봤는데 그 일제강점기 때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쌀 문제였잖아요. 정말로 굶어야 됐던 쌀 수탈 문제. 그 이 쌀 수탈 문제에 대해서 교학사에서 쌀 수탈이 아니라 쌀 수출이래. 나는 그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교학사는 이 교과서를 낼 자격이 없다. 수탈과 수출 구분도 못하는 것들이 무슨 교과서를 내.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것도 있어. 그 의병 토벌. 그 의병 토벌 작전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그 일본 놈의 표현이니까 작은 따옴표를 표시하라는 교육부의 지침이 있었더만. 근데 그 지침이 있었던 250페이지는 작은 따옴표 간신히 넣어주고 다른 페이지는 그냥 의병 토벌 써놓은 거야. 뭐 이런 거. 이 기본적으로 이 교학사 교과서는 일본인의 입장에서 자기네들이 조선을 근대화시켰다라는 주장을 펼치기 위한 자료로 만들어진 교과서였다. 그러니 우리가 이 교학사 교과서 한 장 한 장 들고 한번 얘기해봐. 무엇보다 이게 이 현대사에서 사실 뭐 이명박은 뭐 환율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적 안정을 이루었다. 김대중은 북한에 돈 퍼줬다. 노무현은 뭐 어쨌다. 이런 식의 교과서를 그래놓고 안중근은 테러리스트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개뻥을 치고 누가 안중근 너를 테러리스트라고 그랬대. 김구를 테러리스트라고 했던 사람이 쓴 교과서라 그랬지. 한국말 끝까지 들어보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여기 팩트구나. 죄송해요. 이렇게 들어요. 이거는 망치 부인에 대한 경고가 아니고 지금 교육부 장관한테 아우, 예? 이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아까 망치 부인 이야기는 신민지 근대화는 쉽게 이야기하면요, 일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발전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쌀 수출이 아니고 쌀 공출이죠. 왜냐하면 우리 수탈이죠, 수탈.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어머니도 일제 시대에 산 분인데요. 일본 사람들 이 쌀 걷어가는 거를 뚜개 숨겨놓고 다 빼들어갔어. 심지어 그 전쟁 날 때 전부 다 숟가락 뭉둥이까지 다 훔쳐간 장본인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진짜 그렇게 기술하려면은 이거 내 생각엔 교학사 이 교과서를 일본에 수출을 해줘야 될 것 같아. 우리가 이거를 그쪽에 가서 그쪽에 파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그리고 지금 교육부 장관 있잖아. 일본에도 교육부 장관이 그 문부 과학성이거든. 그쪽으로 문부 과학성 대신이야. 그는 장관이라는 표현을 안 쓰니까 이적을 트레이드를 해야 돼.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있는 서남수 교육부 장관을 그쪽으로 보내고 그리고 그 있는 문부 과학성 대신을 우리 쪽으로 오면은 바로 해결될 거잖아. 그러면은. 그래서 문제는 지금 이제 그 일본에서 박근혜를 여학생 고자질이다 이런 표현을 지금 쓴 거 아니에요? 그게 오늘 저녁 뉴스에 핫 이슈던데. 뭐라고? 뭐 어떤 거라고? 그 박근혜가 이제 그 박근혜 정부가 그 이제 이 일본의 이제 이 그 군국주의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이제 미국에다가 이제 찌르고 미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했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일본이 여학생이 고자질하다 했다. 응? 박근혜가 여학생처럼 고자질하는 거랑 똑같다. 뭐 이런 표현을 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게 이 정치라는 거 그리고 이게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이거는 제가 볼 때 외교적 참패라고 봐요. 네. 뭐 교과서를 팔고 말고를 떠나서 지금 일본의 그 정치인들한테 여학생 취급을 받았다. 네. 이거는 한마디로 얼마나 이 박근혜 정부가 일본 놈들 볼 때 우스워 보였으면 품격이 없지. 품격이. 그 인터뷰하는 공식 언론을 대상으로 인터뷰하면서 그런 주장을 하겠습니까? 공개적 발언인데 공식석상의 발언인데 이거는 대일 외교의 참패다. 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다가 교과서 같이 갖다 줘봐. 그러면 야 이렇게 불러. 근데 나는 안 돼? 교과서 파는 수출은 거는 그 교과서 수출은 반대하는 거야. 교과서 수출은 쪽팔려서 진짜 안 될 것 같아 그냥. 내가 그거 저기 수입하고 이렇게 중간에 커미션 좀 먹으면 안 그러지 되나? 말고 그냥 폐지로 처리하는 게 낫지 오빠. 폐지? 폐지를 한국에서 팔어. 폐지? 그럼 가격을 못 받는다니까. 폐지를 팔어. 그게 애국이야. 그게 또 이 교학사에서 보면 또 나를 또 초빙할 줄 모르잖아. 그 기발 안에 일본에서 팔자 이렇게 가. 누가 사겠어 오빠 그걸. 예? 그래서 아직까지 그 일본 저게 정치인들 특히 우파 정치인들은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패배했지만은 한국한테 진 것은 아니다 이런 그렇지. 표현을 해요. 돌아올 것이다. 예, 돌아올 것이다. 돌아왔죠 지금. 예? 지금 제가 외국에서 이런 표현들 외국 그 교포들을 한 번씩 한국에서 오면 한 번씩 뵀는데요. 외국 사람들이 인정을 못하는 게 있대 합리적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 대통령 돼도 그 될까 말까 하는데 독립군을 토벌한 대통령 그리고 인권에 사람을 죽인 대통령의 딸이 대통령이 된다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인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대통령을 뽑으면서도 불구하고 경제 발전은 되는 나라. 이게 신기하게 생각한다니까,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면은 그 외국 입장에서는 이거는 합리적이지 않거든, 실제로. 근데 내가 오빠 이번에 유럽 갔다 평생을 울어보라, 평생을. 평생을 울어먹을 건데. 평생을 울어보라. 유럽을 가봤더니. 이제 여행 전문가라, 여행 전문가. 여행 전문가. 아직 가만있어봐. 유럽 여행 전문가의 말씀입니다. 나도 다음에 이거 호루라기 갖고 올 수 있어. 아니, 뭐냐면, 사실은 지네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흉을 못 봐. 프랑스 사르코지. 지네도 그런 대통령 있었잖아. 그렇지. 거기다가 이탈리아는 베를루스코니?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독일 정도가 조금 우리 알기를 하대하고, 그러니까 독일하고 영국 정도가 우리를 하대하는 거고, 이 나머지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뭐 이런 나라들은 지나 나나 뭐 이런 분위기더라고. 그러니까 차마 지네도 쪽팔리니까 그런 얘기를 못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이 고민할 부분이 있다. 뭐냐.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프랑스의 사르코지가 되고, 이탈리아의 베를루스코니가 되고, 한국의 박근혜가 되고, 호주에서는 한국의 박근혜, 북한의 김정은을 묶어가지고 이게 독재자의 자녀 세트 막 이렇게 해갖고 또 신문 기사를 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전 세계가 자유와 평화의 개념이 미약해지고 오로지 밥그릇을 지켜준다면 독재도 괜찮다. 내지는 비도덕적인 정권도
용인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거 아니냐. 야만의 시대지. 야만의 정말 시대. 예, 저는 그거 굉장히 심각하게 봐요. 이 문제가 이게서 우리 자연스럽게 두 번째 경제 얘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오빠는 얘기를 좀 진행해 보시죠. 뭐 유럽 여행 정부가 다 이야기 정리 다 해버렸는데 뭐. 아니야, 이제 문제가 남은 거지. 왜? 나도 이탈리아 가고 독일 갔다 와서 이야기할게. 나도 좀 갔다 이야기할게. 오빠 미안. 그건 아니고. 그래서 이렇습니다. 그 지금에 있는 이제 뭐 정리를 하면은 국정 교과서든 뭐 어떤 문제든 간에 정권에 의해서 그 정권에 의해서 과거의 역사가 이 왜곡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역사는 역사입니다. 역사는 팩트고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가 지금 나는 제일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친일파 출신이 맞습니다. 이거는 역사적인 팩트와 진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한풀이 정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 명예를 회복시키는 정치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전부 다 지금 장관들부터 전부 다 박근혜 대통령 눈치를 다 봐요. 이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장관입니까? 일본 가서 문부과학성 대신을 하십시오.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 왜 우리가 국정교과서 안 시켜줘. 안 시켜주지. 일본말 못해 이 사람. 내 알아. 잘할걸요? 내 알아 이 양반. 알아요? 미국 쪽에 유학 갔다 온 사람이야. 대부분 교육부에서 연수하면은 일본 안 가. 미국 가면은 또 미국에 가는 특정 대학이 있어. 거기서 연수를 빙자해서 내가 다 알아. 내가 그 깔때기 따면은 많이 합니다. 내가 그 옛날에 교육부에 내가 좀 있었어. 다 알아. 서남수 이 양반 또 압니다. 제가 있을 때 아마 서울대 사무국장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돼요. 이 관료들이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몸보신이거든요. 몸보신. 안 잘리려고. 다른 건 좋은데 서남수 장관이 서울대 출신, 철학과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교육학 박사입니다. 대부분 뭐 교육부는 전부 다 교육학 박사야. 뭐 미국에서 석사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요. 다른 관료가 아니잖아요. 교육부 관료예요. 교육부. 이 나라 교육입니다. 교육은 헌법 정신에 입각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이라니까. 여기에 일본이 아닙니다. 일본이 아니기 때문에 이 국정교과서 지금 편수 이 직제를 다시 부활하겠다는 것을 하시면은요 쫓겨납니다. 역사는요 정권의 입맛 따라 움직이는 것이 역사가 아닙니다. 팩트와 진리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교육부 장관이 돼야 되지. 일본어로 하면 뭐고 빠가야라고 뭐지? 빠가야라. 예이 빠가야로야. 그러니까 이제 예. 지금 박근혜 정부는 왜 그토록 교학사 교과서에 집착하는가? 예. 그것은 사실 박근혜 아버지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박근혜 아버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소위 이 친일 교과서에서 미화하고 있는 친일 세력들, 결국 그들의 후손들이 지금도 우리 사회의 있다. 권력층이기 때문에 네. 그 권력층이 최선을 다해 자기네 아버지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박근혜 정부를 똘똘 뭉쳐서 지네 아버지 명예 회복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지들의 아버지들의. 그게 지금의 이 교과서 문제의 본질은 그건 것 같아요. 결국 우리 사회에서 친일파들의 조직적 저항이다. 그렇죠. 친일 이 기득권 세력의 조직적 저항이 나타난 것이 교과서로 나타났다. 그렇죠. 해석 좋네. 유럽 갔다 올만 하네. 여행 전문가. 정리를 한 방에 딱 해버리네. 근데 그 든거 뭐냐? 먹으려면 먹고. 아니, 커피지. 아니 여기다 컵이 내놓으면 없지. 너무 눈에 띄고. 눈에 띄지. 아니 내가 이제 목이 안 좋아가지고요. 먹어. 오미자를 네 이렇게 싹 할 때. 자, 제한테 잘 안 카메라 한번 보인다? 잡아주십시오. 안 보인다. 예. 원래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지금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교육 제일 원칙은 그렇습니다. 지금의 교과서 문제는 이념의 문제가 절대 아니다. 그리고 자액사관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헌법에 입각한 헌법 정신에 따라서 풀이할 때 진실과 컨텐츠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지. 이걸 가지고 외압이든 학습 요구권, 학부모들의 학습 요구권, 그리고 교사들
학습할 수 있는 권리 이것들이 전반적으로 불량 교과서를 채택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자기 성찰적 자기 정화적인 교육부가 이런 것들을 건장을 해야 되죠. 건장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예. 그런 도리어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지. 예. 어떻게 교육부 오미자 교과서를 다 묻습니다. 바꿨다고. 오미자 지 혼자 먹어 이제 내한테 주지도 이거 않고. 힘이 묻어서 줄 수가 없어. 어? 예? 아니, 자, 예. 그래서 이게 교육부만 문제가 아니고 이 사회 전반적으로 이런 그 진실과 컨텐츠 문제를 역행하는 것도 지금 최근에 또 중앙대에서 나타났잖아. 대자보 100만 원, 구호 100만 원, 노래하면 100만 원. 이게 왜 이래 된 거야? 당신 중앙대 출신 아니지? 아닙니다. 중앙대들 옛날에 개한 대학 아닌가? 중앙대도. 의혈중앙이라 예. 해서 옛날에 중앙대가 좀 괜찮았지. 예. 근데 옛날에. 이게 옛날에. 근데 대자보 100만 원, 구호 100만 원. 구호도 100만 원이에요? 구호 한 번 외치면은. 근데 여기에 청소 노동자 월급이 얼마인 줄 알아? 100만 원 안 돼. 그러니까 100만 원이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지금 전부 다 이 100만 원 하면은 어떻게 되나? 말이 안 되는 거지. 응? 왜 저는 이제 그거 보셨어요? 거꾸로 읽는 대자보? 응, 봤지. 야, 나 처음에 이해 안 됐어. 나도 처음에 이해 안 됐는데. 아니 쭉 보면서 이게 뭐야? 그 천재야, 그 학생. 대학생들이 이게 정신머리가 썩었구나. 예. 이런 놈들이 예. 이게 중앙대 의열자 써도 되냐는데 예. 거꾸로 읽지 마시오. 예. 뭘 거꾸로 읽지 말라는 거야. 예. 그래서 읽어보니까 마지막 절 읽고 내가 소름이 끼쳐가지고. 그 학생 천재야, 천재. 그러니까. 와, 그거 쉽지 않거든. 나중에 그렇게 다. 걔는 그 친구는 나중에 영화 같은 거 하면 어. 뭐 제2의 봉준호 뭐 될 것 같아. 중앙대에서 정책적으로 좀 밀어줘야 된다. 안 그러니까 밀어줄 그런 끝에 애는 아니고. 정말 키워야 돼. 예. 한국의 막 스필버거가 될 것 같아. 대단해. 연락해. 망치 부인한테 연락하면은 정말 키워줄 거야. 좌우지간. 출연 한번 해, 망치 부인한테. 예? 부탁해요. 네. 부탁해. 이 방송 듣고 있는 그 학생 네. 망치 부인. 하여튼 나 젊은 남자 보면 말이 안 나와 오빠. 침을 흘리고 그러네 지금. 코거든. 콧물이거든. 자 이제 침이야 침. 오빠 지금 시간 없어 우리 지금. 자 좌우지간. 그렇지 내가 여배우야. 우리 또 시청자님 고마워요. 나 오빠 영화 출연했던 거 알잖아. 언제? 언제 오빠 무슨 나에 대해서 영화인데? 너무 모르는구나. 그래 모르지. 지금 뭐 있노? 나 데뷔작도 있어. 뭔데? 망치 부인. 남영동. 거기 출연했어. 나 진짜? 남영동에 출연했어. 어느 장면에? 모르는구나. 내가 어. 국무회의 할 때 인재근 장관의 차관 역할로 딱 앉아 있었잖아. 내가 그때 감독하고 작품 해석이 틀려갖고 마찰도 있었어. 나는 차관이 회의에 참석했으니 기록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이제 나만 계속 이제 쓰고 맞다. 있었지. 시스템적으로 맞다. 그치? 차관 근데 옆에 감독이 뒤에. 고개를 들으라는 거야. 이건 작품에 대한 어떤 해석의 차이 아니겠어. 그래도 어떻게 또 이게 내가 의리잖아. 그래서 고개를 들었지. 그다음에 고개를 들고 계속 딴 데를 봤더니 이 주인공이 얘기할 때는 주인공을 봐야 그렇지, 된다고 맞지. 또 이렇게 사실 뭐 모든 자기가 장관이 얘기할 틀리라고 때 생각하기 그렇지. 아니 틀리는 게 아니라 나를 계속 보고 있는지 몰랐지. 예. 감독님 눈이 높은지 나만 계속 본 거야. 그래갖고 이게 또 이 대사를 치지 않고 어떤 그 모습으로 보여주는 내면 연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이 작품 해석이 좀 어려웠는데 쉬운 말로 엑스트라였어. 엑스트라 주제에 뭐 그래? 근데 어쨌든 내가 여배우라는 거지. 내가 엔딩 크레딧에 이름 올라갔어. 근데 아까는 이제 유럽 전문 연인가? 이제는 이제 영화 배우. 참 골고루 다 한다. 그러니까 남영동이 안 뜬 거야. 당신이 나와가. 나도 그런 생각을 해. 그 이야기하고 그래. 좌우지간. 지금 영화 배우 그러니까, 망치 부인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여배우. 나 요즘 여배우. 여배우가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지 알아 오빠? 정말 체중 관리 여배우의 괴로움이야. 그게 지금 여배우 이 코디냐 이게? 아니 지금 체중 관리하느라고 힘들어서 그렇다고. 체중 관리가 안 되니까 이 옷을 입는 거잖아. 한 개 이래. 오빠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우리 의열중앙06학번 문성님 저는 항상 준비된 어떤 저와 작품 해석에 어떤 공통점이 있는 감독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좌우지간 천재 문석이라는 학생의
그 거꾸로 읽는 대자보를 통해서 저는 그 대자보에서 가장 중요한 그 대목이 뭐냐. 대학의 목적이 이윤 추구다. 그 부분. 저는 오늘 그 얘기를 오빠하고 하고 싶었어. 근데 이 지금 그 중앙대가 두산이 인수한 대학이죠. 그렇죠. 쉽게 이야기하면은 뭐 중앙대를 제가 폄하할 생각은 없는데 시중에서는 두산대학이라고 이야기를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박용선 이사장이죠. 그 양반들은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대학 아까 그 박용선 중앙대 이사장이 망치 부인 이야기를 정면적으로 그 이야기를 그 부정하는 게 있어. 대학 전인교육의 장, 학문의 전당, 헛소리 지키지 마라. 대학은 이제 직업 교육소다. 이런 걸 인정해야 된다. 2004년도 서울대 강연에서 한 말입니다. 중앙대는 직업 교육소라는 거야. 학문의 전당, 미친 소리 하지 마라. 누가 한 말이라고? 박용순 이사장이. 중앙대 이사장이. 예. 내가 그 말을 하면 지금 중앙대한테 이렇게 문제가 돼. 서울대 강연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 이 말이 인정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말이 인정돼야 되나? 대학이 전인교육의 장이 아니다. 학문의 전당, 헛소리 지키지 마라. 이제는 직업교육소. 그럼 대학을 바꿔야 되잖아. 중앙직업교육소, 서울직업교육소.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건가?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대학의 이것이 사립대학이다. 그리고 사기로 고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아니 대학이 직업교육소면 직업 그 취직까지 다 책임을 져야지. 그 비싼 돈을 내고 1억 원 돈을 받고 학생들을 직업훈련을 시켰으면 취직에 책임을 져야지. 그래야 그 학원이 유지되는 거지. 어? 아니 취업도 못 시키는 주제에 무슨 직업훈련소야. 직업훈련 제대로 시켰어? 취직할 만해? 그 대학 나오면 어느 나라를 간다 취직되나? 이거는 개사기네. 이건 사기죄로 걸어야 돼. 이 중앙대 취직 못한 학생들이 몽땅 다 이거 걸어야 돼. 대한민국 대학생들 너무 착해. 이런 거죠. 지금에 있는 지금 그 구호 대자보 100만 원, 구호 100만 원, 그리고 비방 노래 100만 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대학에서 두산이 인수하고 난 뒤에 전형적인 기업의 영업이익 논리로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렇죠. 어느 대학에서 지금 이런 유례가 없습니다. 지금 이 표현이 태그 및 업무방해 금지 신청인데 그 채권자가 박용선 이사장 앞으로 돼 있어요. 총장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는 대학에도 기업 두산에서 운영하던 이익만 나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이 돈 주먹입니다. 쉽게 돈이 무서우면은 너가 표현하지 마라. 너 깨갱됐어. 너희도 죽어. 말하지 마. 돈 있으면 까불고 돈 없으면 너가 권리 주장하지 마. 이 표현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이 강자의 약육강식의 이 대학의 그대로 지금 이것은 그 중앙대에만 문제가 아니고 대기업에서 인수한 이 대학의 이 문제가 그대로 튜닝이 다 되는 것들이 더 슬픈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네. 사실 이제 우리가 대학교 다니던 시절엔 우리 대학 다녔나? 당신 대학 안 다닌 얼굴 같은데 컨텐츠 자체가. 오빠. 아 그래? 졸업 못했지? 졸업도 했어. 여러분 망치 부인은 이 학력이 높으신 분입니다. 근데 네? 이제 졸업이 네. 나는 졸업 안 하겠다는데 교수님들이 딱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갖고 너 졸업해도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쫓겨난 거지. 그렇지. 업무 방해를 많이 하니까 대학 자체에서. 나는 이제 계속 학교에 있으려 했는데 업무 방해 많이 했잖아. 학교에서 이제 나가라 그래갖고 이제 쫓겨난 케이스인데 이거 그 얘기 왜 하는 건데 지금. 자주가 이제 중요한 건 옛날에 우리가 대학을 다닐 때는 학교들이 왜 60년대 70년대 지어진 학교가 80년대 90대까지 모습이 똑같았어요. 별로 차이가 안 나고 다 똑같고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비놀리아 강당이라고 소위 지금 평화의 전당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행사를 하고 있는 그 건물이 너무 오랫동안 공사가 안 된 거야. 돈이 이제 부족해서 대학 재단이 돈이 부족하니까 그 공사를 몇십 년째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놀리아 강당이라고 불렀던 이유가 뭐냐면 그때 이제 비누가 유행을 했는데 아직도 그대로네라는 그 비놀리아 비누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비놀리아 강당 아직도 그대로네. 네. 졸업생들이 10년 만에 와도 공사 중지된 그대로네 해서 비놀리아 강당이었는데 그게 90년대에 무슨 그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건물이었거든요. 네. 어마어마하게 또 경희대가 또 건물 지을 때 막 그 뭐 네. 뭐 로마네스크 막 이러면서 이상하게 짓잖아. 네. 근데 그걸 다 지었더라고. 네. 그리고 막 새로운 건물들을 많이 지었더라고요. 막 강의동도 네. 많이 짓고 막 학생 식당도 막 짓고 그냥 우리 학교만 그런 줄 알았어. 네. 그런데 내가 이대 가보고 또 깜짝 놀랐잖아요. 운동장을 뒤집어가지고 네. 막 확 쇼핑센터 같은 거 넣어놓고 연대 갔더니 연대도 그래. 그래갖고 물어봤더니 이게 90년대 지나면서 90년대에서 2000년대에 대학들이 다 그렇게 건물을 중개축을 한 거야. 네. 무엇보다 외대 가서 깜짝 놀랐잖아. 외대는 야 내가 대학교 다닐 때 외대 고등학교라고 네. 외국어 고등학교를 했었는데 어마어마하게 발전이 돼 있는 거예요. 막 으라짜짜한 건물들. 그 돈 어디서 났을까? 그거 돈 어디서 났냐고. 그게 대학 등록금을 가지고 완전히 지을 수 있는 모든 공간에 건물을 지은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이 대학 이 재벌들이 대학을 다 하나씩 물었다는 거야. 그건 뭐냐? 대학 등록금을 계속 올리면서 거기서 이윤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내가 궁금한 건 네. 외국 대학도 우리나라처럼 등록금으로 이윤 추구하는 대학들 아니에요. 있어요? 아니에요. 없죠. 우리가 사립학교든 재단이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 재정을 대학 재단에서 분담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떨어져. 대부분 우리나라는 대학 등록금, 학생 등록금으로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재단에 재단에 있는 이 분담금을 해결하지 않고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모든 이 정책이나 프로젝트.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사립대학도 실내용으로 예산을 보면은요, 국민 세금이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은 세금은 세금대로 다 받고 학생들은 학생들 돈 다 받고. 그럼 이게 이 장사가 대학 장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한 게 그리고 예. 막 학생 숫자도요. 예. 우리가 대학 다닐 때보다 2배로 늘었더라고. 늘었죠. 예. 그러니까 대학생 숫자는 2배로 늘리고 등록금은 우리 대학교 다닐 때보다 4배더라고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이익인 거지. 그래놓고 뭐 그러면 교육 환경이 나아졌냐. 뭐 교수님들이 뭐 늘어나고 뭐 수업의 기자재가 늘어나냐. 그런 거 하나도 없거든. 지금의 그 서울시립대 있죠. 박원순 시장이 되고 그렇죠. 나니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금이 되고 있죠. 되고 있잖아요. 그 사실 시립대가 일반 예. 사립대의 반값이었는데 예. 그걸 또 반값 예. 등록금을 해낸 거잖아요. 근데 그래도 운영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에 있는 학생들이 대학에 있는 학생들이 등록금을 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다 해야 돼요. 전부 다. 특정 이 프로에 빼버리면은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러분 공부할 시간에 투자할 시간에 알바해야 되고 그렇죠. 그 알바라는 것들이 그냥 공짜로 돈 주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학생들은 대학 졸업장을 딴 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대학생들이 예. 데모도 못하고 예. 막 사회 참여를 못하는 이유가 이제 우리 방송에 많은 학과 학생들이 이제 숙제를 하러 왔었어요. 우리 이제 예. 개인 방송 연구하러. 그 친구들한테 들어보니까 이 대학생들이 휴학을 너무 많이 하고 기본적으로 여학생들 같은 경우도 휴학을 계속 하는 거야. 그게 뭐 취직은 이제 꿈도 못 꾸고 학비를 막 1년 벌어서 1년 다니고 또 1년 휴학해서 벌어갖고 또 학교 다니 이런 식인 거더라고요. 그리고 학교를 다니면서도 수업을 3일 동안에 몰아서 한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3일 동안은 종일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일 동안 학교 다니는 날 계속 과제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대학교가 사실은 폭넓은 책을 읽고 토론하고 사회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사회는 어때야 되는가? 나는 그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고민해야 되는데 이게 대학이 고등학교랑 차이가 없는 거야. 막 미친 듯이 스펙 쌓기, 등록금 때문에 아르바이트 하기 그러다가 끝나니까 애들이 대학을 졸업해도 사고할 수 있는 철학적인 인간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게 이건 굉장히 비효율적인 대학 운영인데 이렇게 된 움직임이 뭐냐. 결국 등록금을 올려서 대학생들로 하여금 사고할 수 있는 기능을 마비시키는 거. 이게 재벌들의 목적이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돈을 앞세운 힘의 논리에 이 문제를 극복하려면은요,
국가가 나서서 반값 등록금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야지 소위 말하는 창조 경제, 창조력이 학생들이 생기는데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 반값 등록금 하겠다고 대선 공약을 해놓고 지금 예산 확보된 게 하나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의 이 시점에서 왜 우리가 반값 등록금을 이야기, 물론 경제적 부담도 있는데요. 경제적 부담을 감수시키는 것도 있는데 대한민국의 창조적인 이 세대들을 발전시켜낼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대학에서 나와야 되거든. 물론 대학만 나온다고 다 되는 건 아닌데 대학에서 이런 이 창조적인 원동력이 생겨야 되는데 학생들이 그 원동력을 지금 전부 다 상실을 해버리니까 이거 이대로 가면은 우린 진짜 나라 개판 5분 전 됩니다. 그 모양은 되게 하얀 같지만은 처음부터 다 썩어가요, 실제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전 세계 선진국 중에 네. 대학 등록금으로 돈 버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게 이제 재벌들이 소위 이 대학을 자기네들이 원하는 노예적 철학을 가지고 있는 노예 수준의 사고방식을 하는 그 인간형을 키워내려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청소하는 분들이 전부 다 정규직이었어요. 네, 맞죠. 그 정규직이라서 굉장히 네. 막 남학생들 그 청소하러 갔을 때도 막 되게 담배 피지 마! 막 네, 잔소리도 맞지. 하고 막 되게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이 청소하시는 분들이 학교에 대한 애정도 많았어. 네. 학교 주인 같았다고. 맞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물리대 같은 경우에는 그 청소부 아주머니가, 우리 청소부 아주머니라고 부르는데 청소부 아주머니가 아무래도 조총장과 과거에 뭔가 있었다. 안 그러면 저렇게 단단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뒷담을 깠지만 그때는 사실 정규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청소 노동자들이 사실은 함께 힘을 모아서 그 당시 학교의 교직원들이 파업하고 이럴 때 가장 사실은 효과적인 파업이 학교 교직원들의 가장 충격적 투쟁이 이 청소 노동자들의 투쟁이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 청소 노동자들을 전부 다 비정규직으로 바꾸고 아까 선배님 방송 시작하기 전에 얘기하셨듯이 그 더 낮은 가격의 청소 용역회사하고 결례하는 그런 더러운 방식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청소 노동자로 일하시는 그 노동자들의 인권이 휘파람 불지 마라, 콧노래 부르지 마라, 앉아서 쉬지 마라. 그 개미친 새끼들이지 그게. 이거는 정말 사람의 대학에서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지. 대학 사회에서. 정말 전 세계 개쪽팔린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그래서 이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습니다. 대자보의 이 100만 원, 이 대자보의 100만 원의 이 상태는요, 중앙대의 문제가 아니고 압축적인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를 한 단면에 볼 수 있는데 다 집중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대자보 100만 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학생들의 지금의 돈을 앞세는 힘의 논리에 있는 대학의 그 피해를 또 학생들이 받고 있는 건 또 반값 등록금 노조. 그리고 청소 노동자 용역입니다. 용역. 뭐 대학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하고 계약한 바가 없다. 우리하고 계약한 바가 없다. 근데 실질적으로 계약서나 이런 내용은 실내용은 중앙대에서 다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들의 근로 조건이나 노동 조건 그리고 기타의 노동에 관계되는 거는 대학이 책임질 수밖에 없습니다. 판례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대학에서 이런 기업 논리로 전형적인 손배소잖아요. 손배소. 까불지 말라는 거거든. 그런데 중앙대에 있는 청소 노동자들이 본관을 증거했습니까? 그리고 대학 교수들을 뭐 이렇게 폭력을 행사했습니까? 아닙니다. 천막 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로 조건들을 대학에서 중재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대학에서 중재할 필요 없다. 내하고 계약한 바가 없으니까 이건 전형적인 비정규직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학사에서도 지금에 있는 아까 박용진 이사장 맞죠? 학문의 정당 개코 나발이다. 여기서 너희들은 이 콧노래 부르지 말고 소파에 앉지 말고 청소만 하고 돈 100만 원 받고 할래? 안 그러면은 까불면 나갈래? 힘의 논리예요. 이걸 지금 비정규직이 중앙대만 있느냐? 전국 대학에 다 있습니다. 전국 대학에 그렇죠. 전국 대학 있고 지금 일반 사회 다 있습니다. 근데 이것의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돈이거든요. 돈이면 장땡이다는 거지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게 사실은 이 청소 노동자들이 하는 일이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정말 이 남들이 똥 싸고 닦은 휴지들 치우는 일이 그 일인데 어떻게 그러나 사실은 그 옛날에 그 얘기를 든 것 같아요. 이 유럽에서는 청소부와 의사 중에 누구의 월급이 더 높냐? 그러면 청소 노동자의 월급이 더 높다는 거야. 왜냐? 의사는 병이 나면 치료해주는 사람이지만 청소 노동자는 모든 사람이 병 걸리지 않도록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청소 노동자의 월급이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그 내가 정말 그 밀라노라는 네. 이탈리아에서 또 여행 이야기다 또 미안해. 이탈리아. 이탈리아에서 예. 두 번째로 잘 사는 도시를 갔는데 거기에 별 4개짜리 호텔에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화장실 덮개가 고장이 나 있는 거야. 근데 이걸 고치지 않았어. 그리고 내가 이게 어떻게 이게 별 4개짜리냐 했더니 다른 데 뚜껑이 없대. 그럼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런 청소하는 사람이나 이런 수리공들의 인건비가 너무 높아가지고 그러니까 청소하는 사람이나 수리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부자로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부르는 게 돈이 많이 들어서 안 부르고 그냥 지낸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 이탈리아가 굉장히 뭐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막 베르루스코니가 이런 사람이 총리해서 그지 같은 나라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정말 노동하는 사람에게 제값을 주는 나라구나. 그걸 제가 봤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변기 뚜껑 고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중요한 건 사실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 청소 노동자들이 담당하고 있는 일 그것만큼 중요한 일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문명 사회다. 어느 사회가 발전된 문화를 누리고 또 그에 맞게끔 생활할 수 있다. 또 이게 개화된 국민이다. 뭐 이런 표현 예전에 많이 썼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예요? 화장실 아닙니까? 이 청소 상태 아닙니까? 이 한국에서 청소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요. 우리나라가 너무 깨끗한 거야. 깨끗하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인가 뭐 세 번째로 깨끗하다 그러더라고요. 그 독일이 굉장히 깨끗하고 일본은 안 가봤는데 독일, 일본 다음으로 깨끗한 게 우리나라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만큼 깨끗이 유지되는 건 누구 때문이야? 청소 노동자들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정말 깨끗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사스도 없는 거고 사스가 피해가는 거고 온갖 전염병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오면 죽는데 이게 김치 때문이다 이러면서 막 뭉개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청소 노동자들의 노동은 우리나라의 의사의 봉급만큼 인정받고 존중받아야 될 그런 노동인데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는 이런 거는 정말 잘못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망치 부인은 미치소리 하는 거 아니냐. 누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오빠 생각은 어떤지?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우리가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모든 것이 최저 입찰제입니다. 가격이 제품의 질의 문제가 아니고 이 조달청이든 뭐 적정 입찰제도 있는데요. 중요한 건 대부분이 최저 입찰입니다. 어떤 경쟁을 하더라도 최저 입찰의 가장 낮은 가격을 채택해 주는 거거든요. 용역업체도 동일합니다. 근데 최저 입찰제의 이 이면을 보면요. 1% 위에 있는 그 슈퍼갑이 을들하고 싸움을 붙여서 피튀기 싸우고 난 뒤 그 피를 다 1%가 먹는. 잔인한 거야. 최저 입찰제가 뭐야 도대체. 그러면 최저 입찰제에 우리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특정의 대형마트에 이렇게 업체들 가면은 최저 입찰제 하고 난 뒤에 또 끼워 파는 게 있어. 우리가 이게 대형마트 가면은 뭐 하나씩 더 준다는 거잖아. 그죠? 그 대형마트에서 분담하는 것들이 아니고 그게 공급하는 업체가 공짜로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그 어느 분 자영업자가 대형마트에 뭐 떡을 납품했어요. 아, 진짜 이제 돈 벌구나.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부 다 끼워 넣기. 나중에 뭐 쫄딱 망했어. 쫄딱 망했어. 누구는 대형마트하고 납품을 하는데 가벌관계에서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최저 입찰제 이거는 우리가 경제제도에서도 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사회가 저는 우리가 허상을 좀 가지고 있다는데 과연 99%의 삶하고 1%의 삶하고는 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좀 제일 싫어하는 것들이 TV 보면서 연예인들이 나와서 인생사 이야기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보고 국민들이 울고 이래 하는 것도 저는 그거 진짜 대단한 허상입니다. 왜냐? 그들의 삶하고 우리하고 삶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 삶에 TV에 나오는 사람들 보고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안 됩니다. 현실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99%의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들 속에서 이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걸 해결해 주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정치 권력이 건강해야 됩니다. 99%들을 이해하는 사회적 약자들 이런 거죠. 조금 우리가 덜 벌어도 같이 살자는 거죠. 같이.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게 우리 국민들의 생각, 그러니까 그런 거거든요. 사실 먹고 살기 힘든데 우리 국민들이 그러잖아요. 먹고 살기 힘든데 정치고 나발이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내가 먹고 살기 힘든 이유는 뭐냐? 뼈 빠지게 일주일 내내 열 몇 시간씩 일하고 잠도 못 자면서 일하지만 손에 쥐는 게 없으니 그래서 내가 먹고 사는 게 힘든 거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왜 뼈 빠지게 일하고도 손에 쥐는 게 없느냐? 그러면 결국 우리 사회의 노동 구조의 문제잖아요. 임금 구조의 문제. 그러면서 재벌들한테 들이대봤자 너만 손해지. 참아라 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정말 바꿔야 될 가장 나쁜 말이 뭐냐? 최소 비용으로 최대 이윤을 추구하는 거. 그거 아직 우리나라 경제교과서에서 그걸 가르쳐요. 그거 정말 그 아주 바보 같은 짓이에요. 한마디로 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배 가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최저임금, 최소 비용으로 최대 이윤을 추구한다는 건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가르는 거예요. 왜냐? 사실은 이게 우리가 정말 우리 국민 모두가 그건 잘못됐다. 어떻게 바꿔야 되냐? 합리적 비용으로 합리적 이윤을 추구하는 그게 새로운 사회에 합당한 시장경제 방식이다 라고 믿어야 돼요. 다른 말로 상생, 재생 가능한 그리고 장기적으로 생존 가능한 그런 그러니까 선순환하는 경제구조를 우리가 선이라고 생각해야 돼. 악순환이 아니라 선순환. 그럼 우리 의식부터 재벌들한테 들이대면 죽는다. 힘없는 놈이 별 수 있냐. 참고 해야지. 이러면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 이윤이라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문제예요. 이 최소 비용은 결국 우리 모두를 죽이는 독이야. 우리 모두를 죽여요. 정말로. 이 비용을 이 사람이 먹고 살 만한 돈을 벌어야 가장 돈 적게 버는 사람이 먹고 살 만한 돈을 벌어야 먹고 살아. 먹고 산다는 건 소비야. 그 소비를 통해서 생산이 유발되고 그 유발된 생산으로 경제가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최소 비용, 즉 최저임금, 무슨 최저협찰제? 최저입찰제. 최저입찰제? 그런 정말 이 야만의 이 200년 전 1차 세계대전 이전 같은 그런 야만적인 노동 구조를 그것은 정말 잘못됐구나. 이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거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누구야? 우리 국민이에요. 저 그렇게 봐요. 망치 부인이 합리적 비용과 합리적 이윤 추구. 이것은 어느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건강한 자본주의가 되려면은요, 우리가 노동했는데 합리적 비용 자체를 지불하는 사회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지불을 이 소위 말하는 대기업, 이 재벌들한테 뺏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것을 중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권력입니다. 정치 권력입니다. 그래서 정치 권력이 저는 저번에도 방송 이야기인데 어떻게 이야기하면 당신들 반기업 정서 아니냐, 사회주의지 아니냐. 저는 그런 개념은 쓸데없는 개념이고요. 99%의 사람들이 살아야지 1%가 보호가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권력 그리고 건강한 정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정권 자체가 중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재벌들 경제 활성화 시켜라. 그러면은 제대로 하자는 거예요. 제대로. 법대로 하자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재벌들 지금 중앙대 박용선 이사장 또 어떻게 됩니까? 이 양반 분식회계한 사람이에요. 수백억 대 횡령을 한 사람입니다. 수천억 대의 분식회계를 해서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를 당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돈의 힘으로 지금 이사장이 되어 있습니다. 중앙대에. 똑같은 논리가 지금 적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청소 비정규직 중앙대의 문제만 아니고 이 지금에 있는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가 새롭게 풀어야 된다. 사회에서.
아까 이야기한 합리적 비용을 지불해주고 합리적 이윤 추구. 그러면 합리적 비용이 지불하면은 재벌들은 이윤 추구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윤 추구의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 적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 IMF 날 때 전부 다 국민 세금으로 다 메꿔 넣었습니다. 메꿔 넣어서 이 부도 처리된 데고 있고요. 지금 여러분 삼성 이건희 회장이 제대로 경영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삼성 자동차 부도 났습니다. 그 돈 누가 메꿨습니까? 국가가 메꿨습니다. 그런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합리적 이윤 추구가 될 수 있는 정도. 이게 누군 또 이걸 종북이다, 사회주의다. 아니에요. 이거는 건강한 자본주의예요. 건강한 자본주의.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이라는 세계 최고의 갑부들이 왜 국가에서 가난한 서민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해야 된다. 그리고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가. 그리고 이번에 이제 미국의 연준 위원장이 굉장히 노동 구조를 개선해야 된다라는 강력한 요구를 했던 사람이 뽑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 경제가 굉장히 환호하고 기대를 하고 있다. 노동 문제를 푸는 것은 그 비정규직 노동자의 콧노래를 못 부르는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 노동자가 제값을 받아야 우리나라가 도미노처럼 그 전부 다 제값을 받고 전부 제값을 받을 때 결국 재벌들의 재산 가치가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 또 그 오늘 또 시민단체에서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 캄보디아 노동자들에 대해서 그 유혈 진압을 한 게 한국 정부가 개입된 거 아니냐. 한국 대사관에서 지원 요청을 했고 그래서 캄보디아 정부가 그 유혈 진압을 했고 그러니 이 문제는 한국 기업과 대사관이 이건 책임져야 될 문제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왔다는 거죠. 근데 그 캄보디아 노동자들이 소위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에 소속이 돼서 일을 하면서 월급을 8만 원 받았다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120, 130 주기 싫으니까 캄보디아에 가서 8만 원 주고 일을 시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캄보디아의 애들은 또 그 돈을 갖고 생활을 못하니까 가난하고 죽어가면 또 EBS나 이런 데에서 누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돈 얼마면 살릴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 서민들한테 기부하라고 그 감성팔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유니세프나 세이브 더 칠드런의 활동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 우리가 돈 몇천 원씩 주는 걸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결국 전 세계 국제 노동시장이 합리화돼야 된다는 거죠. 한국의 노동시장도 합리화돼야 되고 전 세계 국제 노동시장이 합리화돼서 온 지구인이 함께 먹고 사는 그게 불가능하냐?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무슨 우주 프로그램 2천억짜리 2천억 주고 우주 갔다 오는 프로그램이 지금 넘쳤대잖아. 그런 짓거리 안 하고 온 지구인이 함께 먹고 살 수 있는데 왜 그걸 안 하려고 할까요? 지금 중앙대에서 중앙대 인수하는 두산이 여러분 광고 이렇게 쭉 보시면은 몇 회에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이 미래다. 사람이 미래다. 아니, 이 사람들 진짜 사람이 돈이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진짜 사람이 미래면은요. 지금 청소 노동자의 비정규직을 탄압을 해도 이런 정도로 탄압을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인간의 기본권이에요. 노동권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대학이 이 대화와 타협으로서 풀어낼 수 있는 모범적인 그 교수들 뭐하는 그 동네의 교수들은 전부 다 뭐하는 교수인지 모르겠는데요. 학생들한테 쪽팔리는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난 뒤에 전부 다 이 강단에서 학생들 보고 정직하게 살아라. 그리고 바르게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앞으로 전부 다 중앙대 교수들은요. 사람이 돈이다. 너도 돈이다. 그리고 너가 돈 벌어올지 안 들어올지 중앙대 학력 가지고 모르겠다. 근데 지금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돈 벌기 위해서 강의하니까 너희들은 입 닫히고 입 열면 너희들은 출석. 지금 그렇게 불출석. 예? 지금 문명과 문화, 철학 가르치는 교수 없어. 니들은 돈이다. 예. 돈만 가르쳐. 그래서 누가 그런
중앙대를 두산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중앙대의 문제고 대학의 전반적인 힘의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대한민국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사태가 대자보 100만 원짜리에 명품 공화국인데 이게 명품이 아니야 우리가. 중앙대도 명품 대학이 아닙니다. 이런 정도의 지성과 지적 능력을 가지고 앞으로의 진짜 대학다운 대학을 만들 수 있을지, 누가 이 대학에 이 인재들을 앞으로의 인재는 이런 인재들을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그 학생들이 대자보를 적고 또 저력은 남아있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오늘 참 이야기 한 개 가지고 이야기 여러 개 한다, 그죠? 참 모든 문제 연관되어 있으니까. 예.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대학 문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문제는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노동의 가치라는 부분을 사실 어느 사회가 이제 문명화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걸 기준으로 하는 게 그거라더만 소위 3D 업종이 3D 업종이 그 대우받는 나라는 선진국, 3D 업종이 천대받는 나라는 후진국. 우리 사회는 계속해서 후진국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들어오는 돈은 선진국 수준 아닙니까? 맞죠. 근데 그걸 우리가 가지지 않으니까 문제지. 그러니까 문제인 거야. 예? 아니 1인당 GDP가 24,000불이면 뭐하냐고. 그 돈 다 어디 갔어요. 우리 4인 가족이 왜 9,600만 원 수입이 안 나오냐고. 이거는 뭔가 잘못되어 있는데 이 잘못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모두 힘없으면 참아야 돼. 예. 그게 누구의 정신이야? 노예 정신이에요. 노예는 이게 운명이야. 그리고 참는 겁니다. 여러분은 노예입니까? 투표하는 노예? 옛날에 그리스의 민주주의에서는 노예들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은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에요. 그런데 이 주인이 노예처럼 살아. 주인이 노예처럼 살아. 주인이 머슴한테 기 죽어가지고 막 노예 정신으로 무장하고 살아. 그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우리의 투표권은 주권입니다. 그러면 국민을 주인답게 대우해주는, 국민을 섬기고 국민을 먹여 살리는 것이 정치의 목적이라는 걸 분명히 아는 사람들을 훌륭한 정치인으로 고르는 안목을 키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노예로 살아야 되겠죠. 전반적인 이렇습니다. 민주주의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의 척도 그리고 마음의 척도를 표현해 주는 겁니다. 정치권들 욕할 필요 없습니다. 투표 때 제대로 정당하게 행사하면은 내가 처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정당을 투표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대학생들 뭐든 간에 각기에 있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투표하는 행위가 불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한상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강자의 생활에 진입할 수 있다는 자체가 저는 허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죠. 살아봤는데, 저도 탐욕의 시대를 겪어봤는데 그 허상입니다. 다람쥐 이 쳇바퀴 돌듯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정치 권력이 바뀌어진다고 해서 한목에 바뀌지는 않지만은 저도 솔직히 그래. 지금 고3 딸내미가 지금 조금 있으면 합격 발표를 하면은요, 입학금까지 포함해서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을 내야 돼. 이과? 나는 예술 쪽이야. 아, 예술. 그게 내가 어떨 때는 이 팩트TV 2,000명 그것도 안 될 거야. 근데 이 대학에 이 친구가 4년 동안에 이 입학금을 내고 등록금을 내서 받아갈 수 있는 게 뭘까? 나는 상실감뿐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술 한잔 먹고 대구에 한 번씩 내려갈 때는 술 먹고 대학을 안 다니는 방법도 없고 그 돈 가지고 연구를 다시 해보자. 근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안 하거든. 제가 며칠 전에 제가 그 지방에 있는 후배 기자가 올라와서 술을 한잔 했는데요. 이런 표현을 해요. 대한민국의 소위 제보 형님, 대한민국의 소위 진보 민주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왜 자식 문제에 대면 사교육을 제일 열심히 할까요? 이게 맞지 않다는 거야.
소위 말하는 우리가 진보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르게 바뀌어줘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식들은 사교육을 다 시키고 있어. 근데 나는 그 친구가 지금 이 자식들이 있어, 애가. 근데 대안학교 보내. 그리고 니는 대학 다니지 말라고 이야기해. 근데 대안학교도 비싸요. 비싸. 알아봤어. 비싼 그 기종학교도 많아. 아니 대안학교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게 여러 명이 출자해서 학교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런 데도 있고. 그러니까는 대안학교 자체가 돈이 있어야 다니더만. 무조건 돈이네. 사람이 돈이네. 근데 무조건 우리는 그래도 사람이 미래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야지 뭐. 그리고 그런 힘들을 모으고 그런 힘들을 모아서 우리가 좀 웃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우리가 좀 너무 엄숙해진다. 침울해지네. 자, 업시켜야 돼. 자, 그러면은. 네, 자, 여러분. 그 변리바바와 육백이는 고기도둑을 생각하시면서 이런 연변을 생각하시면서 기분을 업시키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업시키고 마지막으로 업시키고 정리를 한번 하시오. 저는 그런 시간 방송 합니다. 시간도 예. 이제 뭐 좀 오버해도 돼 우리가. 예. 미안해요. 예? 기술진 여러분. 예. 사실은 제가 여기서 방송하는 이유가 뭐냐. 제가 이렇게 생겼지만 한때 그 학원가에서 영화 배우잖아. 10년 또 이제 학원에 이제 또 명강사 오늘 많이 나온다 진짜. 제가 이제 여배우. 사회 탐구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12과목을 다 가르칠 수 있는 사회 강사였던 거야 내가.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사실 물론 이게 노무현 때예요. 노무현 정부 때까지였는데 그 시대의 교과서에 나온 내용만 온 국민이 알아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지리, 역사 이 내용만 국민들이 알아도 대한민국이 정말 선진국 될 것 같은데 선진 문화 의식으로 무장될 것 같은데 너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했어요. 방송을 하고 지금도 하고 오빠 내가 다음 주가 방송 7주년이야. 7주년? 아프리카 방송 7주년 왜 되는 며칠인데? 며칠? 1월 17일 다음 1월 주 금요일. 17일? 그럼 나도 출연 한번 시켜도. 오실래요? 그럼 오늘 하루 근데 종일 이제 같이- 지금 방송에 우리 하루 정도는 하면 안 되지. 금요일이잖아. 금요일. 금요일이가? 그러면 몇 시간 하는데? 나는 이제 2시부터 방송을 하죠. 그러면 뭐 다 예. 하면 안 되지. 뭐 1시간이나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야지. 당신같이 그거 하면 안 돼. 난 하여튼 2시부터 5시까지 오케이, 방송하니까 오빠 오케이. 올 수 있으면 와봐. 오케이. 좌우시간. 예. 근데 제가 여기서 한 7년 정도 방송을 하면서 변화된 걸 많이 느꼈어요. 예. 변화된 걸 많이 느꼈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근데 뭐가 바뀌어야 되냐? 우리 국민들의 노동에 대한 인식, 임금에 대한 인식, 재벌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 사실 정치와 경제는 별개의 문제인 줄 알고 있지만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게 정치인들의 의무입니다. 그걸 못하면 그 직원은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 우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정치인을 고르는 안목을 키우는 것. 그것이 우리 망치부인 방송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우리 쌍교빠를 만나서 제가 조금씩 더 또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있는데요. 예, 우리 국민 좋아. 여러분, 깔때기 좋아. 예, 계속해. 이 밭을 바꿔야 이게 예. 정치인은 열매라고 생각하거든요. 밭을 바꾸지 않으면 정치인이란 열매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밭은 누구일까요? 우리 국민입니다. 국민 여러분이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진리이고 정의인가에 대해서 찾지 않으면 이 땅은 계속해서 우리의 자식은 불의에 또 탄압받고 순종하며 우리의 운명이야. 어쩔 수 없어. 라는 노예의 삶을 살겠죠. 투표권을 가진 노예. 당신은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망치부인의 마무리 메시지입니다. 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인 인간만 되어도 상식적인 인간만 되어도 사회는 저는 발전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편 이 긍정성이 있는 것들이 저는 변호인을 2번 봤는데요. 그 옆에 주위의 관객들이 중요해요. 저는 제 나이 38의 나이가 중요한 것들이 아니고 그 젊은 친구들이 변호인을 봤을 때 참 기분이 저는 좋은 이유가 바뀔 수 있겠구나. 더뎌 갈 수 있습니다. 더뎌 가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정의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정의를 포기하면은요, 영영 지금 노예 시대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책임을 우리가 조금씩 나눠 가지는 거. 그 나눠 가지는 게 제일 쉽게 나눠 가지는 게 투표입니다, 투표. 투표 제대로만 해도 이 나라 조금씩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시민의 힘 진짜 중요합니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저는 옛날에 유행했던 뭐 정의란 무엇인가 하버드 대학 교수 그것이 100만 건 200만 건 넘는다는 자체가 세상이 되게 한국 사회가 되게 비웃음 받는 거거든요. 정의는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강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는 우리 국민들 사이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이 사랑을 해야 됩니다. 사회에 대한 사랑을 한다는 것은 관심이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약자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책임진다는 겁니다. 느끼면서 이해하고 그리고 주는 겁니다. 줘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쌍교와 망치에 불타는 토크쇼 여행 전문가, 유럽 여행 전문가, 여배우, 명강사 그리고 방송인 망치 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